귀납적 정의가 바로 뭘 말하는 거냐라고 보면 우리가 얘들아 집합을 우리가 공부했었죠. 공수2에서 집합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죠. 한 3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원소나열법이라는 게 있었고요. 조건제시법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벤다이어그램 뭐 이런 게 있었죠. 그쵸?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도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나열하는 거죠. 말 그대로. 뭐 1, 3, 5, 7 이렇게. 약간 집합의 원소나열법하고 약간 매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은 일반항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죠. 일반항. 그래서 뭐 AN은 뭐 2n-1이다. 이런 식으로. 그쵸? 이게 이제 약간 조건제시법, 약간 얘하고 뭐 느낌이 좀 비슷하죠. 조건 제시한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바로 이 수열을 나타내는 세 번째 방법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세 번째 방법은 얘들아 뭐냐면 일반적으로 AN번째 항, AN 플러스 1번째 항, AN 플러스 2번째 항. 즉, 2개나 3개의 이웃에 있는 항들을 가지고 나타내는 방법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자, 말로 하면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이런 얘기야. 자, A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AN에다가 3을 더해서 이렇게 만들 거야. 이런 표현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냐면, N 플러스 1번째는 자기 전에 번에 항해서 3을 더해가지고 그 다음 번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잖아.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죠? 등, 차, 수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얘는 등차 수열 표현하는 방법은 얘들아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 당연히 뭐 좀 웃기긴 얘기하지만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쵸? 또 어떻게도 표현할 수가 있냐면 등차 중앙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자, 2배 n 플러스 2를 2배 한 거는 an하고 an 플러스 1을 더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식으로. 즉 어떤 두세 개 연관된 항 사이의 관계를 표현을 해서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정의하기도 한다. 그게 바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수열을 정의할 때는 반드시 첫 번째 항을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일반항을 우리가 가지고 표시할 때는 아무것도 표시 안 하면 얘는 자연스럽게 첫 번째 항부터 라라는 뜻이 되는 거고 첫 번째 항부터 당연히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A1을 표시해주고 얘는 두 번째라고만 표시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반항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귀납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만 표현을 하시면은 안 돼요. 왜? 시작이 어딘지를 보여야 되는 거야? 알려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얘가 없으면 그럼 첫 번째 항이 도대체 누구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일반항 같은 경우는 n에다가 1 집어넣는 게 당연히 1이잖아. 그쵸? 첫 번째 항인데 얘는 1 집어넣어봤자 A2는 A1에다가 2 더하는 거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지. 출발이 어딘지 출발지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보세요.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등차 그 다음에 등비를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나타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차 등비가 아닌 것이 있어. 아닌 거. 등차 등비를 수열의 귀납법으로 나타낸 것은 어렵지 않아요. 얘는 쉬워. 수열 자체가 뭐 등차 등비가 어떻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 이쪽이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서 이 부분이 10년 전에 빠졌어. 다 빠져버렸어. 다 빠졌는데 지금도 문제로 나오기는 해요. 엥? 이게 뭔 소린가? 잘 들어봐 얘들아. 우리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통해 가지고
알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그런 관계를 통해서 AN이 누군지를 알고 싶은 거야, 결론은. 일반항이 사실은 가장 뭐니까 직관적으로 편하게 내가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일반항 있으면 1, 2, 3, 4 집어넣어버리면 바로 끝나는 거니까. 근데 수열의 결합 정의는 관계만 나에게 보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등차등비는 되게 간단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이 패턴이 한 7가지 패턴이 있어서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한 10년 정도 이렇게 뭐 위에 뭐 사촌원이나 누구 있으면 점화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점화식이라고. 그리고 뭐 옛날에 가르쳤던 선생님들은 막 그렇게 점화식이라는 단어를 쓰시기도 하시는데 이 부분 때문에 수열이 굉장히 어려웠었거든. 이 부분이 싹 빠졌어. 근데 문제는 왜 나오냐? 예전에는 이러한 관계를 주고 AN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어.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AN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냥 5번째 항을 구해라. 7번째 항을 구하라. 이렇게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AN, 쉽게 말하면 어떤 함수식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함수 값만 구해라. 이렇게 나와, 문제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일반항을 구하는 거는 등차등비 것만 우리가 구합니다. 그리고 얘는 일반항을 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활용에 들어가서는 제법 간단한 형태가 좀 있어. 그때는 일반항을 구하라는 게 나오기는 해. 간단한 형태. 이따 뭐 다 풀어볼 건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불리는 그 어려웠던 부분들은 결국에는 AN 구하는 게 아니고 일반항만 어떤 뭐 특정한 항, 보통 한 5번째 정도 이내 항들만 구하라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아시고, 사실 이 부분이 이게 좀 이게 학습량이 편차가 되게 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니네 부교재가 올림포스였잖아. 그러니까 전국민 모의고사 아니었잖아. 이 부분은 정말 그냥 한 30분 하고 끝나는 그런 단원이었어. 근데 경화가 이번에 이제 부교재가 전국영합이 되면서 어쨌든 간에 조금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더 비중을 있게 수업은 좀 해야 될 것 같아. 알겠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자,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이런 거 보시면, 이거 등차 맞나요? 등차 맞아요, 아니에요? 등차가? 아니에요. 등차라는 건 얘들아 뭐지? N에다가 똑같은 거를 더해서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가 2n이 돼버리면 얘는 똑같은 게 아니잖아. n이 1, 2, 3, 4 커질 때마다 뭐 하겠어 얘들아? 더해지는 값들이 점점 커지겠지, 그치? 근데 얘는 등차 수열이 아니야. 이런 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선생님 이거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포지션 정확하게 잡아주려고. 무슨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거를 이용해서 이거에 AN을 한번 네가 구해봐 이런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이거 나오면은 학교 선생님이 끌려가요. 절대 못 나와요. 그러면 뭐는 나오냐? 5번째 항을 한번 구해봐 이렇게는 나올 수가 있다고. 선생님이 말한 게 아까 그 말 이 말이야. 그럼 5번째 항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그냥 대입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얘가 A2가 될 것이고 그럼 얘는 A1에다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니까 2 더하면 되겠지. 근데 A2가 2니까 A2는 4가 된다 이런 얘기야. 알아듣죠? 그 다음에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A3. A3은 A2에다가 A2가 4잖아. 4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집어넣으니까 또 4를 더해가지고 8대 이런 식으로 그냥 조금 귀찮지만 하라는 대로 뭐 하면 되는 거야?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내신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사실은 문제가 나왔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광주는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올 거야. 근데 이제 모고는 그렇지가 않은 거지, 사실. 좀 어렵게 나오는 거지. 자, 이런 경우도 얘들아 보면, 이거 등차나 등비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두 개를 더했을 때, 가운데 거에 2배가 이거 사실 2개가 더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 그치? 이거는 뭐냐면 얘들아, n 플러스 2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앞에 거 2개를 더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수열이야, 이게. 그쵸? 앞에 거 2개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우리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피보나치 수열은 굉장히 유명한 수열이야. 우리 책에서도 부록으로 수능 특강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어. 쌤이 이따 잠깐 언급을 해줄 거야. 어쨌든 앞에 거 두 개를 더한 게 피보나치 수열이야. 그러면 얘는 A1이 1이야. A2가 1이야. 그러면 A3은 뭐냐면 자기 앞에 거 두 개를 더한 거라고 얘는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A4는 뭐가 되냐? 자기 앞에 거 두 개를 더한 거니까 3이 되는 거. 이런 식이야. 그 다음은 뭐냐? 자기 앞에 거 두 개를 더한 거니까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거는 8이 되는 거고, 그 다음 거는 13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지는 게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고, 피보나치 수열은 여러분이 나중에 뭐 수학 그 생기부 순이라고 그거 뭐 하잖아. 그거 할 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또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 알아두세요. 앞에 거 두 개를 더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 피보나치 수열. 그리고 조금 궁금한 친구는 오늘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재미있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자연 현상을 나타내는 데 있어가지고 이 피보나치 수열이 굉장히 많이 응용이 됩니다. 자, 여기부터는 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쌤이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an 플러스 1은 an번째 항에서 적당한 수를 더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쵸?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면은 일정한 값이 나온다. 가운데 거를 2배 했더니 양옆에 거를 더한 거하고 똑같다.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n 플러스 2에서 n 플러스 1을 뺀 거와 n 플러스 1에서 n을 뺀 것이 똑같다. 이웃의 차가 똑같다. 이런 어떤 것들은 바로 뭐냐?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알겠죠? 이거 뭐 등비수열 뭐 똑같은 입장에서 보시면은 뭐 전혀 어려운 거 아니죠. 뭐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r을 곱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나눠보면 똑같은 일정한 값 제곱하면 양면표를 곱하는 거와 똑같다. 자기 하나 같은 이거는 꼭 한 칸뿐만은 아니야 얘들아. 얘가 3칸이면 얘도 3칸이면 되겠지. 어쨌든 일정한 값이 나온다. 그러면 등비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등차나 등비는 일반항을 구하라는 문제가 선생님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도 사실은 잘 나오지 않아요. 왜 이쪽 파트가 문제가 그렇게 많이를 내기가 조금 아까워. 왜? 이 앞단어 시그마 있지, 등차 등비 있지, 거기에다가 그 앞에 뭐가 있어서 삼각함수 활용 있지, 기억나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제 시험에 이제 보통은 이게 그래프까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방부 사인 방부등식에다가 사인 코사인 법칙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등차 등비 시그마 이렇게다가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대충 나눠봐도 뭐 한 3-4문제씩 밖에 안 돼. 24문제라고 20문제 넘는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사실 시그마가 사실 문제가 굉장히 또 어렵게 잘 내고 좋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항을 등차 등비 일반항 구하라 이런 문제가 사실 뭐 나오지는 않아요 시험에. 어쨌든 보면 자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첫 번째 항이 3이고 공차가 5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일반항 구하는 거야 뭐 전혀 사실 문제가 안 되겠지.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뭐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정의하시오. 그냥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뭐 조화수열, 선생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조화수열은 교과 외과정이고 아예 안 나옵니다, 얘는. 그리고 우리 책에 보니까 여러 가지 수열의 귀납적 정의 해가지고 2가지가 지금 소개가 됐습니다. 이러한 게 7가지가 있었어요, 원래는. 근데 갑자기 뜬금바로 이거 2개만 왜 이렇게 소개해놓나 난 모르겠어요, 이유를. 우리 책에서. AN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은 그냥 스킵을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절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교육과정을 넘어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모의고사도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일반항 구하라는 문제는. 일반항 구하라는 문제는 뭐만 나온다고 얘들아? 등차 등비만 나와. 아니면 활용해서는 나올 수가 있어. 활용해서는 일단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문제 한번 잠깐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수열 A1이 이렇고요. 얘가 이렇게 생겼다. 이거 뭐 마이너스 4인 거 보니까 얘가 공차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얘가 공차. 그리고 첫 번째 항이 이렇게 되는 거고 24가 되려면 몇 번째 항이냐? 뭐 이런 문제가 되니까 아주 뭐 간단한 문제죠. 이것도 뭐 마찬가지겠죠. 2를 뭐 곱했다. 등비수열이 되겠죠. 그쵸? 첫 번째 항이 4가 됩니다. 1024는 몇 번째 항에서 되겠느냐? 뭐 이런 문제니까 일반항을 뭐 구하셔도 되고요. 공차 공비 구해서 적당하게 이제 뭐 그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뭐 등차 등비 문제 풀어봤으니까 그렇게 푸셔도 되겠습니다. 847번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에 이러한 수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이 있고요. 얘가 중근 Bn을 가진다 이런 얘기야. 얘가 중근 갖는데 중근 가지면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게 당연히 뭐겠어요, 얘들아? 판별식이 되겠죠. 자, 판별식이고요. 여기가 이제 2 있는 거 보니까 4분의 D가 나올 수가 있네요. 그러면 AN 플러스 1의 제곱이 양쪽 곱한 거와 똑같네. AN 곱하기 AN 플러스 너 뭐야? 아, 등비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알아듣겠어? 그러면 A1이 잡아봐. A1이 2고 A2가 6이야. 그러면 당연히 등비니까 R이 뭐가 되겠어? 3이 된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 여기까지 좋아. 중근 BN을 갖는다 그랬고요. 그러면 그 BN을 이렇게 10바퀴 돌려라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보면 얘들아 이거 방정식이잖아. 그렇지? 방정식의 최대 장점이 뭐예요? 똑같은 거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걸로 나누어도 상관이 없는 거지. 자, 나는 지금 뭘 구해야 되냐? 중근을 구해야 돼. 중근을. 그럼 여기서 중근을 보면 어떻게 구할 거냐?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냥 AN으로 AN으로 다 나눠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쵸? 아니 방정식이니까 양변을 AN으로 나누면 될 거 아니야. 그럼 AN 나누면 얘는 X제곱이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여기는 얘를 AN으로 나누면 한 칸 차이니까 R이 하나가 이렇게 곱해져야 되겠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그 다음에 얘는 두 칸 차이니까 당연히 R 제곱이 이렇게 오면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R이 3이라고 여기서 뭐 했기 때문에? 구했기 때문에 그거 집어넣어 보면요. 얘는 X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BN이라는 값이 N에 관한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3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3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곱하니까 30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당연히 여기다가 뭐를 N에 관한 식이 뭔가 조금 추가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여기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AN으로 나눈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여기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 AN에서 A10의 값을 구하라. 얘는 왜 이렇게 항의 값을 구하라고 했냐? 왜? 뭐가 아니니까? 등차 등비가 아니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 풀 때는 얘들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한 5 정도 나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구하셔도 상관이 없어. 알겠지? 근데 만약에 5 이상이 나올 수도 있겠지 당연히. 그럼 만약에 5 이상 10, 만약에 뭐 20, 아니 뭐 100 이렇게 나오도 생각을 한번 해봐. 그 무슨 의미겠어 얘들아? 규칙 찾아서 해 그런 의미겠지. 뻔한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 4, 5 이런 거는 규칙이 있을 거야. 그것도 있을 수 있을 거야. 수열이니까. 근데 그 규칙을 굳이 찾으려고 내가 막 애쓰면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야. 문제풀이 쪽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 적당하게 뭔가 큰 수가 되면 10도 규칙 안 찾아도 되죠.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1부터 집어넣어서 차근차근히 그냥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거 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1부터 이렇게 쭉 그냥 집어넣으시면 돼요. 쌤이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보세요. 자, n에다가 이제 1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a2는 a1 더하기 여기는 1 곱하기 2, 1 곱하기 2 분의
1 요렇게 되겠지. 자, 이거야. 근데 A1이 2야. 그럼 얘는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자, 그러면 A3은 뭐냐? A3은 A2에다가, 그치? 그 A2는 이게 A2잖아, 이게. 그러니까 2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1, 얘가 A2가 되는 거고, 요만큼이 추가돼야 되는 거고, 여기는 2가 곱해져야 되니까 2 곱하기 3분의 1, 요렇게 되겠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가 뭐 5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냥 이거 계산해서 뭐 얘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5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얘들아? 규칙 찾을 의미가 없어. 뭐 4개, 5개만 구하면 되는 거는 빨리 구해버리면 그래서 차라리 빠르지. 신경도 안 쓰고. 그런데 이게 내가 규칙을 찾기 위해서는 이것이 2분의 5인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 2분의 5는 나한테 의미가 없어. 규칙을 나에게 찾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쭉 나열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알아듣겠지? 그러면 자, A4는 뭐가 되냐? 아, 이게 A3이야. 그럼 2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쭉 가서 이제 뭐 하겠다는 거야? A10이 누구냐?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A10이라는 거는 자, 2 더하기 하시고요. 너희들은 이미 내가 뭐인 거 다 알았어? 아, 너 이 새끼 이거인 거 내가 다 눈치 깠어, 이렇게. 아, 이거잖아, 이거. 그치? 그럼 당연히 얘네는 뭐 1차이니까 뭐 여기서 해봤자 1 의미 없고, 그 다음에 얘가 1이고 얘가 지금 마지막에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A10이 된다면 어떤 숫자가 있을 것만 잘 보면 되겠죠. A10이 된다 그러면 2 더하기 하시고요. 여기 1 곱하기 2분의 1 쭉 가셔가지고 여기가 4일 때 뒤에 게 4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뒤에 게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은 항은 당연히 1부터 9까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잘 들으셨죠? 그러면 얘는 A10은 2 더하기 하시고요. 여기 앞에 거하고 뒤에 거 이 개념이 되는 거잖아. 지금 뭔 말인지 알아듣지? 이 부무수의 이게 바로 A1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하면서 규칙을 조금씩 찾아가시면 되는 거 알겠지? 뭐 이건 지금 뭐 얘네들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49번. 자, A1이 1이래. 그리고 AN 플러스 1은 요것으로 정의를 하겠다. 그럴 때 로그 3의 A의 10이 얼마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A10을 내가 구해야 되는 거야, 일단. 그쵸? 그래서 뭐 다른 방법 없지. 그냥 해보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 A2라는 거는 뭐냐? 자, 9의 1제곱 곱하기 A1 이렇게 되겠지. 근데 A1은 1입니다. 1 요렇게.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A 세제곱 여러분이 하시다가 나 규칙 알겠어. 그러면 스탑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A3는 뭐냐면 A2에다가 자 9의 2제곱에다가 여기 A2 곱하는 건 A2가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9의 1제곱 곱하기 1 느낌상 1은 우리가 9의 0제곱 이 정도로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맞죠? 그 다음에 A 4제곱은 뭐냐? A 4제곱은 여기다가 3개가 들어가는 거야. 9의 3제곱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3는 요네들이 다 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얘는 9의 2제곱, 9의 1제곱, 9의 0제곱 이렇게 되는 거다. 아, 그럼 너같이 온다면, 그럼 A의 10제곱이라는 거는 4일 때 3이잖아. 그쵸? 그러니까는 9의 9제곱, 쭈루룩 해서 0제곱. 그러면 이 친구는 9에 요렇게 쭉 해서 요렇게 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들은 뭐 0부터 9까지 더한 거니까 45제곱이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뭐 할 수 있겠어요? 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알아듣죠? 그러니까 타고 넘어오면은 90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얘가 특징이 뭐냐면 SN하고 AN이 이렇게 섞여서 나왔어요.
섞여서 나왔고,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고요. 그때 A5를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하는 방법은 얘들아, 무조건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은, SN하고 AN이 같이 섞여 있으니까 뭔가 불편해. 그쵸? 그럼 하나로 뭐 할 거야? 세팅해 줄 거거든. 하나로 세팅해 주는 방법은 SN을 AN으로 바꿀 수 있고 AN을 SN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AN을 SN으로 바꿀 수는 없어. 그치? 그러니까 SN을 AN으로 바꿀 수가 있어.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얘를 내가 한번 바꿔볼 거야. 바꿔보는 방법은 2에다가 얘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지. AN으로. 그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주냐? 이렇게 해주는 거야. 무조건 AN으로 자 정리할 건데 무슨 방법을 통해서? 빼기 방법을 통해서 정리를 해줄 겁니다. 자 여기 n자리에다가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AN으로 정리할 건데 빼기 방법을 통해서 여기 n자리에다가 n 플러스 1을 한번 집어넣어서 식을 한번 선생님이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2의 S n 플러스 1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A에 자 n 플러스 2니까 n 플러스 2 빼기 3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알아듣겠지? 자 그러면 얘를 여기다 그대로 갖다 써. 자 2의 SN은 A에 n 플러스 1 빼기 3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이것만 n 플러스 2를 이용해서 요것만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뭐 하냐? 나 너 빼겠다 이런 얘기야. 빼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2배에 Sn 플러스 1에서 Sn을 빼면은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는 상황이 될 것이고. 오케이? 자, 얘가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2를 빼는 상황이고, 니네는 당연히 뭐 없어지겠지. 그럼 이렇게 이쁘장하게 SN이 사라지는 형태의 값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2an 플러스 1 마이너스 2an이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니까 너 일로 건너와봐. 너 건너와봐. 그러면은 여기는 3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2 플러스 2an 이런 식으로 뭐가 될 수가 있어? 정리가 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정리 되겠지? 잠깐만. 자, 여기서 Sn 플러스 1에서 Sn을 뺐잖아. 그치? 그럼 얘가 생기면 안 되죠? 다시 할게요. 자, 여기서 2배에 누가 생기는 거니, 얘들아? an 플러스 1만 생겨야 되겠지? Sn 플러스 1에서 Sn을 빼면 A에만 남는 건데 2배가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n 플러스 2 빼기 a n 플러스 1 이렇게. 그러면 넘어가면 a n 플러스 2라는 친구가 넘어가니까 3a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무슨 얘기하는 거니 얘들아? a n 플러스 1에서 전에 거에서 3을 곱해서 다음 걸로 뭐 할 거야? 넘겨줄 거야? 뭐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이게 우리가 바로 뭘 말하는 거니 얘들아? 등비수열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A5를 구하라. A1이 3이래. 그러면은 뭐 A5는 공비가 뭐니까 3이 되는 거니까 3의 4제곱 곱해주면 243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SN하고 AN이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나올 때는 이 방법을 통해서 계산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여기 봅시다. 852번. 이렇게 SN하고 AN 이렇게 섞여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여기다가 S, N 플러스 1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a m 플러스 1 될 것이고 플러스 m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 상태에서 뭐 하자는 얘기야? 빼주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일로 가져올게요. a m 플러스 1은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 얘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a m 플러스 1 빼기니까 더하기 a n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는 m 플러스 1에서 n 빼는 거니까 플러스 1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넘어오시면요. 2배의 a m 플러스 1이 a n 플러스 1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 a 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a n에다가 1 더하고 거기다가 2분의 1을 곱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읽으시면 돼요. 전에 거에다가 1 더한 다음에 2분의 1을 곱해서 다음 항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A1이 2분의 1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A2는 뭐가 되냐? 6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규칙 찾기보다는 그냥 계산하면 더 편해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여기다가 1 더하는 거야. 2분의 3이 되고 거기다가 2분의 1 곱하니까 아 너는 4분의 3이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A3이라는 거는 뭐냐? 여기다가 1 더하니까 1 더하면 4분의 뭐가 돼? 7 되겠지. 4분의 7 되고 2분의 1 곱하니까 8분의 7 되는 거야. 그런데 뭐야 니네? 이렇게 갔더니 뭔가 느낌이 좀 있습니까? 어떤 느낌이 있어요? 분자가 분모보다 1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A4라는 거는 뭐가 되고 2배 16분의 1 차이 나니까 1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5는 뭐가 돼요? 32분의 31 되고 A6은 64분의 63이 돼서 2번이 되겠구나 하면서 규칙이 발견이 되면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고 발견 안 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뭐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알아듣겠지?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SN이 이렇게 등장했을 때는 같이 등장했을 때는 무조건 이거를 등장을 시켜서 빼기 값을 통해서 이렇게 AN만 남는 식으로 뭐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면 위에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도록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 직선을 그어서 평면을 분할하려고 한다. n개의 직선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영역의 개수를 AN이라고 할 때 관계식 한번 구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평면에 직선 하나 그으면 두 개로 나눠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그으면 네 개로 나눠진다 이런 얘기야. 또 하나를 그으면 7개로 나눠진다 그 얘기야. 여기서 규칙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A4 하나 구해볼까요? 그럼 A4는 어떻게 얘들아 긋는 거냐면은 평행하지도 않아야 되고 세 직선이 한 점도 만나면 안 되니까는 이런 식으로 긋는 거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이렇게 긋는 거 안 된다 이런 얘기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어볼 수는 있겠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얘를 찍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너는 11개다 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2, 얘는 4, 얘는 7, 얘는 11, 이렇게 돼. 그럴 때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이것도 내가 한번 구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A6의 값도 한번 내가 구해볼 건데 얘들아 이렇게 보니까 어떤 규칙이 있는 건지 조금 알겠어? 어떤 규칙이 있어? 얘네 둘이 몇 개 차이니? 2개 차이지. 얘네 둘이 몇 개 차이야? 3개 차이지. 얘네 둘이 몇 개 차이야? 4개 차이지. 이렇게 이게 지금 우연히 이렇게 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되면 A5라는 친구는 여기서 이제 5 차이가 나야 되니까 1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A6이라는 거는 여기서 6 차이가 나야 되니까 22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있습니까? 그러면
an 플러스 1은 an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라는 걸 내가 이제 찾는 게 포인트인데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얘가 지금 봐봐. 얘가 어떻게 됐어 얘들아? 한 개씩 뭐 하고 있어? 늘었잖아. 그치? 한 개씩 늘었다라는 거는 당연히 여기에 뭐가 존재하는 거야? n이 존재해야 되겠지. 두 개씩 늘면, 두 배로 늘면 2n이 될 것이고 당연한 얘기죠. 하나씩 넣으니까 당연히 n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A, 2라는 친구는 A1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A1이 뭐가 되는 거니? 두 개가 되잖아. 그러면은 지금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안 맞으면 여기다 플러스 1을 뭐 해줘야 되겠어? 해줘야 값이 맞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an 플러스 1하고 an의 관계는 전에 거에서 n 플러스 1을 더해가지고 그 다음 거로 넘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설명이 좀 돼 있긴 한데 얘들아 이렇게 돼 있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한 개의 직선을 추가하면 이 직선은 n개의 직선과 각각 한 번씩 만남으로 n 플러스 1개의 영역이 생긴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밝혀진 것들은 내가 뭐 그냥 뭐 어쨌든 뭐 적당하게 뭐 암기하고 외워서 알 수 있겠지. 근데 그렇지 않은 문제가 나오면 이런 거를 내가 그 시험 보는 잠깐의 시간에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사실은 없어.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좀 더 연습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1, 2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쭉 해 나가면서 일단 얘네들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를 살펴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일시 커진에 그러면은 일시 커진에 당연히 뭐겠어 얘들아? n이겠지.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당연히 얘는 갖다 뭐 하는 거야? 똑같아. 우리가 등차수를 일반한 거랑 똑같아. 꼬리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렇게 붙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이야. 방금 한 말은 자 직선이 하나 있잖아. 그치? 여기다가 한 개를 이렇게 그으면 원래 분할이 두 개 분할이 있었다고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알겠지? 그런데 추가로 몇 개가 생긴다는 거야? 두 개가 생긴다 이런 얘기야. 자 여기 보시면 원래 자 빨간색하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원래 분할이 4개 분할이 있었어. 자 빨간색하고 얘하고 뭐 여기 분할 하나 여기 분할 하나 이렇게 4개가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원래 4개 분할이지. 그런데 선 하나가 지나가면서 몇 개 분할이 3개의 분할이 추가로 뭐 한다는 거야? 생겨난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긋는 거보다 한 개 더 많이 뭐 한다는 거야? 생겨난다. 그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그런 문제예요. 참고하시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1단계에서 한 변의 길이가 뭐 이렇게 있대요. 잘라낸 삼각형의 개수가 뭐냐? 자, 1단계에는 1개고요. 2단계는 이렇게 4개입니다. 그 3단계는 요만큼이고요. 그럴 때 6단계는 얼마냐 이런 얘기야. 이런 문제 풀 때는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뭐 한다고 얘들아? 이력을 다 기록을 해야지 2단계 4개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알겠지? 1단계는 하나입니다. 2단계는 뭐죠? 1 더하기 3개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해돼요? 3단계는 1 더하기 3개에다가 추가로 생겨난 거. 추가로 생겨난 거는 3개씩 3개가 생겼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9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이게 이런 어떤 그 규칙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얘는 내가 이제 3으로 뭐가 이렇게 3개씩 늘어나는 느낌이니까 얘들아 3으로 정리 한번 해보면 얘는 9의 0제곱이죠. 아니 3의 0제곱이죠. 이 친구는 3의 0제곱 더하기 3의 1제곱이죠. 얘는 3의 0제곱 더하기 3의 1제곱 더하기 3의 2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이런 규칙에 의해서 A6 6단계라는 거는 3의 0제곱 더하기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뭐 3제곱, 3의 4제곱, 3단계일 때 제곱까지였으니까 3의 5제곱까지가 내가 찾는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뭐 이제 뭐 사실
뭐야?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그치? 그렇게 가셔도 되고, 편하게 그냥 너 1, 너 3, 너 9, 27, 81, 243 해서 뭐 이렇게 짝꿍 맞춰가지고 그냥 계산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5번도.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물 120이 들어있는 어느 수족관에 매일 전날에 3분의 1을 퍼내고 30리터의 물을 새로 넣는다. n일 후에 수족관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AL이라고 했을 때 A1을 구하고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알겠어? 얘들아, AN이 뭐라고? AN이 뭐라고? n일 후에 남아있는 수족관에 남아있는 물의 양이야. 그치? 그러면 이런 거는 얘들아 문제의 의미만 잘 파악하시면 이거 관계 구하는 게 훨씬 편해요. 왜 그러냐면 an 플러스 1은 an 전날 거에 얼마를 퍼낸다고 했어 얘들아? 3분의 1을 퍼낸다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얼마가 남아있겠어? 3분의 2가 남아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3분의 2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30리터를 넣는다고 했으니까는 30이구나. 이게 바로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를 가지고 나타내는 거 이게. 알겠지? 자, 근데 이런 거 나타낼 때는 선생님 뭐라 그랬어? 출발점이 어딘지 알아야 되니까 A1을 반드시 나타내야 되는 거야. 그럼 A1은 뭐냐? 처음에 얼마가 있었니? 한 번 시행한 거지. 한 번 시행한 거. 그럼 처음에 120이 남았습니다. 그럼 120 곱하기 3분의 2 더하기 30 이렇게 돼야 되니까 40에다가 80에다가 30이니까 112 한 번 시행하고 난 물의 양이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1은 110이고요.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는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고요. 자, 발전문제 하나 볼게요. 여러분 이거 소금물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냥 문제 있으니까 한 번만 접해 봅시다. 여러분 그 소금물 문제들 좀 중학교 때 풀어 보셨나요? 소금물 문제 풀 때 어떤 공식으로 풀었어요? 소금의 양을 가지고 풀었었나요? 근데 사실은 농도 문제가 거의 중학교 과정에서 사실 생략이 약간 좀 되다 보니까 교과서에서 빠져버렸어요. 뭐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들아 농도가 뭐지? 농도가 소금물에 소금이 얼마 들어가 있어 이거지. 그런데 여기다가 뭘 곱하는 거니 얘들아? 100을 곱해야 되겠죠. 퍼센트니까. 자, 이건 이제 농도 공식이야. 근데 우리는 농도 공식으로 우리는 안 할 거고 얘들아. 이 소금물 모든 소금물 문제는 소금의 양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거야. 뭘로 얘들아? 소금의 양. 그럼 소금의 양은 얼마냐?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당연히 너는 분자니까 분모로 넘어가고 너는 분모니까 분자로 가 이러면 되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소금물 공식이 나올 때 공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아 소금의 양은 100분의 뭐 농물 이런 식으로 그냥 농물 이렇게 조금 암기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여러분 뭐 농도 공식은 아니까 여기서 바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왜 소금의 양 가지고 하냐면 자 첫 번째 소금 용기가 있고요. 두 번째 소금 용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알겠지? 얘는 뭐 A% 뭐 X g이 있고요. 얘는 B%, 얘는 Y g이 있고요. 그랬을 때 여기는 C% Z g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당연히 X 더하기 Y의 g이 될 것이고 그럼 얘를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과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을 더하면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하고 당연히 뭐 해야 돼? 같아야 되겠지. 소금의 양은 절대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변할 수가 없으니까. 맞죠? 그래서 얘들아 소금의 양 잘 봐봐. 소금의 양은 100분의 녹물이야. 100분의 녹물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도 봐봐 얘들아 잘 봐봐. 100분의 보세요. 100분의 녹물이니까 이렇게 내가 세팅해 놓고 나면은 이거 두 개 곱해버리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AX
ax 더하기 100분의 by는 100분의 c 곱하기 x 더하기 y 이렇게 되겠지.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는 100도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계산 과정에서는 의미가 없겠죠. 그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의 문제는, 이 소금의 문제는 그냥 내가 이렇게 퍼센트 소금물의 그램수 세팅해 놓으면, 아, 2개 곱한 거, 2개 곱한 게 이렇게 곱한 거 같다. 이게 내가 필요한 실질적인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다 세팅 한번 해볼게, 이제. 자, 어떻게 되냐 보세요. 이렇게 세팅하는 게 편해. 10%인 소금물 200g이 들어있는 그릇이 있다. 이 그릇에서 50g을 덜어낸 다음 6%인 소금 50g을 다시 넣는 거를 1의 실행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알겠어? 그럼 여기다가 얘들아, 10%인 소금이 200g 있다 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왜 그러냐면 50 덜어냈잖아. 그쵸? 덜어내고 6%짜리, 맞죠? 6%짜리 50 집어넣었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150이 당연히 돼야 되겠지. 맞죠? 그러고 나면 여기에는 어쨌든 뭐 A라고 할까요? A 퍼센트 그램 수는 2개 더한 거니까 200g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그러면 2개 곱한 거니까 1500 더하기 65 300은 200A 이렇게 되겠습니다. 1800이네요. 그러니까는 A 값은 뭐가 된다? 9%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는 첫 번째 A 값 구할 수 있어. 이게 바로 A1의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해보자. n하고 n 플러스 1 해볼 건데, 얘들아, 이 n하고 n 플러스 1의 관계라는 거 뭐냐면, 우리가 n이 뭔지를 알면 돼. an은 뭐냐면, 이거를 n번 시행했을 때 결과를 우리는 an이라고 하는 거야. 그쵸? 그러면은, 자, 어쨌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겠어, 얘들아? 뭐가 들어가 있겠어? n%의 소금이야, 이거는. n번 했으니까. 할 때마다 바뀔 거 아니야, 퍼센트가. 할 때마다 바뀌겠죠? 물의 양은 소금물의 양은 얼마가 됩니까? 150이에요. 왜? 50 덜어내고, 50 넣고, 50 덜어내고, 이렇게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AN 플러스 1을 하기 위해서도 AN의 소금물 200g에서 50을 덜어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는 거야? 150이 돼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계속 6%짜리 50g을 내가 뭐 할 거니까 집어넣을 거니까 얘는 이게 고정이 돼야 되겠지. 고정.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니? 여기는 이렇게 해서 AM 플러스 1%짜리 얼마가 생기는 거니? 200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계산해 볼게요. 자, 1번은 이제 9고요. A는 곱하는 거야. 150. 근데 어차피 뭐 곱할 거니까 사실 뭐 50 나누면 여기는 3, 여기는 1, 여기는 4 이렇게 되는 거 뭐 내가 알 수 있긴 하겠지. 그쵸? 그래서 곱하면은 3AN 더하기 곱하니까 6은 4AN 플러스 1 이런 식이 나올 수가 있네요. 결론적으로 AN 플러스 1이라는 친구는 4 넘겨주니까 4분의 3 AN 플러스 4 넘겨주니까 2분의 3이라는 이러한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